자, 이제 그 확통 통계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통계단원. 자, 우선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볼 거야. 이산 확률 변수와 이항 분포. 일단 이산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뭔가 퍼져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 퍼져 있다. 이산, 뭔가 약간 좀 퍼져 있는 느낌으로 확률 변수라는 게 있어. 확률 변수. 그 확률 변수가 이제 다 퍼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퍼져 있다. 이항 분포는 이제 어떤 그 확률 변수가 어떤 분포가 있는데 뭐 이항 분포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 이항 분포는 저 비슷한 말 우리 한번 배웠었는데, 이항 정리 기억이 납니까? 네, 기억이 납니까? 이항 정리? 그 내용이랑 사실 유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번 시험 보면었던 독립시행 기억납니까? 독립시행. 그 내용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그걸로 보시면 되고. 자, 보자. 자, 우선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가 무슨 의미인가를 먼저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어떤 시행을 해. 뭐 동전을 던지던 아니면은 이제 뭐 주사위를 던지던. 그러면은 종전을 던지면 앞면, 뒷면, 주사위는 1부터 6까지 경우의 수가 이제 있을 건데, 그런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그 각 원소에 실수를 이제 대응을 시킬 거다. 실수를. 그래서 그 실수가 대응되는 함수를 우리는 이제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그 실수가 대응되는 걸 확률 변수라고 이제 할 거다. 확률 변수.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간단해요. 보통 확률 변수는 대문자 x를 많이 쓰거든. 그래서 만약에 그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 확률 변수가 이제 그럼 1인 거야. 근데 주사위를 던지면 꼭 1만 나오는 건 아니고 다양한 숫자가 나올 수 있단 말이지. 뭐 3도 나올 수 있고, 그지? 그래서 그 어떤 실수를 이렇게 대응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그 나오는 그 결과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그 결과를 확률 변수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확률 변수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그 값의 확률은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확률은 이제 우리가 P를 이제 붙였었거든요. 이제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은 만약에 주사위 던지는 상황이면은 이 주사위에 던졌을 때 그 1이라는 숫자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P 라지 X는 1. 3이 나올 확률. P 라지 X는 3.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주사위에 던졌을 때 1 나올 확률, 3 나올 확률.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6분의 1이겠죠? 둘 다? 자, 확률 변수가 그런 가질 수 있는 값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 사이의 대응 관계를 우리는 이제 확률 분포라고 합니다. 확률 분포. 확률 분포. 그러니까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그 확률 변수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들과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표로 만든 거.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예를 들면은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봐봐. 이렇게 하고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자, 확률 변수가 이제 주사위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자, 그러면 밑에다가는 P 라지 X는 스몰 X. 그 대응되는 확률을 쓰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주사위에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을 여기다 적어주시는 거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해서 그 나올 수 있는 모든 확률들을 다 더하면 몇이어야 될까? 1이어야 되겠죠? 확률의 총합 1이지. 여기 그 총합 개라고 씁니다. 개. 그래서 이게 확률 분포표야. 이게 확률 분포입니다. 이게. 자, 여기 또 다른 예시가 이제 나와 있는데 한 개 동전을 두 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을 H, 뒷면을 T라고 나타내게 되면은 표본 공간 S가 어떻게 나오겠는가? 얘는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앞면이 두 번 연속 나오던가, 아니면 뒷면이 두 번 연속 나오던가, 앞, 뒷면 순서로 나오던가, 아니면은 뒤, 앞 순서로 나오던가.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 알겠니, 저거? 표본 공간은 이제 뭐냐면은 그 모든 경우의 수,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집합으로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라지 X라 할 거야. 그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이제 두 번일 수도 있고, 한 번일 수도 있고, 0번일 수도 있겠지. 앞면을 지금 H라고 했습니다. 앞면이 왜 H일까?
뒷면은 왜 t일까? 저게 영어 단어야. 앞면, 헤드, 뒷면, 테일, 머리, 꿀이라고 생각해주면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동전의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이렇게 라지 x로 대응시켰고, 그럼 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내가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본다 생각하면은 확률 분포표, 저 상황에 대해서 얘는 좀 작게 해도 되겠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라지 x 쓰고 여기 대문자 x가 소문자 x 대응시키고 0, 1, 2, 개 쓰고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봐봐. 지금 앞면이 아예 나오지 않을 확률, 지금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요거 한 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겠죠? 맞니? 그러면 앞면이 안 나올 확률은 4분의 1에 대응이 되는 것이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거는 총 몇 가지 경우가 있었지 얘는? 2가지 경우 맞니? 2가지? 4분의 2가 되겠지 얘는? 약분해서 2분의 1.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지금 딱 한 가지 상황밖에 없죠? 전체 4가지 중 한 가지니까 4분의 1. 확률의 총합은 1. 이렇게 저 상황을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다. 알겠니? 저 상황을.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번 더 나와 있죠? 자, 이제 P 라지 X는 스몰 X. 결국에는 동전의 앞면이 X번 나올 확률로 대응시키는 거니까, 자, 동전의 앞면이 0번 나올 확률 4분의 1, 한 번 나올 확률 4분의 2, 2번 나올 확률 4분의 1. 이렇게 이제 써볼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떠한 시행을 했을 때 그 시행의 결과로서 나올 수 있는 그 값들을 이제 우리가 확률 변수라고 부르고, 그 확률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 값이 이제 이렇게 밑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예. 자, 그 다음 보자, 이제. 확률 변수는 말 그대로 이름이 변수니까 그 가질 수 있는 값들이 이제 특정 하나의 값이 아니라, 뭐 변수니까 여러 가지 값들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 근데 확률 변수, 확률이라는 게 붙었잖아. 그러니까 그 변수에 대응되는 확률이 이제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확률을 가지는 변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전체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이지만은 우리가 여러 가지 값을 갖는 변수의 역할도 한다. 그러니까 함수이기도 하지만 변수이기도 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은 표본 공간, 아까 요거 잠깐 앞에 보시게 되면은 앞뒷면 상황에서 이 앞면이 2번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그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이제 상황을 정해가지고 앞면에 나오는 횟수를 2라고 이제 정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h에서 2로 대응이 되는 함수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야, 함수. 네. 근데 뭐 사실 얘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자, 보통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씁니다. x, y, z 보통 많이 쓰고, 확률 변수가 그 가질 수 있는 값은 소문자로 씁니다. 소문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 3 확률 변수와 그 확률 질량 함수. 그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유한계이거나 아니면은 자연수처럼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확률 변수를 2, 3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2, 3 확률 변수. 즉 확률 변수의 개수가 유한하던가 아니면 무한계, 엄청 많다 하더라도 일일이 셀 수 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이제 이산 확률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만약에 예시를 들어서 어떤 이산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걔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 x1부터 xn까지 있어. 근데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이제 p1부터 pn까지 이렇게 이제 대응시켰다. 그러면은 걔 함수를 우리는 이제 이 이산 확률 변수 x에, 자, 씁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씁니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라고 쓴다. 확률 질량 함수. 그러니까 함수라는 거는 사실 그거잖아. 뭐가 뭐에 대응되는 그런 대응관계 화살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지금 보시면은 x1이라는 확률 변수가 있으면 그 확률 변수는 어떤 특정 확률에 대응이 되는 거니까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함수. 맞습니까? 함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함수를 이제 우리가 저렇게 p 라지 x는 아니면 스몰 xi가 되도록 하는 스몰 pi, 저 함수를 우리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릅니다. 확률 질량 함수. 저게 영어로 뭘까? 확률 질량 함수가? 영어로?
저게 사실 영어를 그대로 해석한 거거든. 확률, 질량, 함수. 영어로 뭘까? 확률이 영어로 뭐야? 가능성, probability. 자, 질량이 영어로 뭐야? 어? 이게 좀 녹화되고 있는데? 질량이 영어로 뭐야? mass, mass 아니야? 그 다음에 함수가 영어로 뭐야? 함수, 펑션. 그래서 probability mass 펑션이야. 영어로는 PMF라고 합니다. 사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이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면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거 봅시다,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이산확률 변수는 이제 유한계이거나 자연수처럼 펼 수 있을 때를 우리가 따지긴 했지만은, 우리는 유하는 경우만 다릅니다. 무한히 많은 경우는 따지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을 보자. 이게 어떤 성질이 있냐, 확률 질량함수가. 그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게 x1부터 xn이고, 그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만약에 나와 있게 되면은 확률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이런 관계를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확률을 딱 집으면은 그 확률은 당연히 0과 1 사이의 범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제. 확률은 0에서 1까지 값을 갖는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요 밑에 있는 게 사실은 이거지. 확률 질량함수지. 그 확률 질량함수가 x가 1일 때에는 6분의 1에 대응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서 어떤 특정 확률을 딱 집어. 반드시 0과 1 사이의 범위에 있어야 되겠죠? 확률의 기본 정의에 의해서. 성질에 의해서. 그러면 그 확률들을 다 더하면 지금 몇이 돼야 된다? 확률의 총합은 무조건 1이다. 확률의 총합은 1이고. 그리고 요게 또 있거든요, 얘들아. 요거 한번 봐봐, 얘들아. 요 흰색 상황, 아까 주사위 던졌던 상황에 대해서.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 2, x, 3.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그치. 자, P니까 확률을 구하는 거야. 어떤 확률이냐면은, 이 라지 X가 2와 3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는 거지. 그럼 몇이겠어요, 이게? 2와 3 사이에 있는 그 범위는 여기서 얘네 둘에 해당되는 거 맞니, 이거? 얘네들을 더하라는 의미야. 그러니까 3분의 1이 되겠지, 이 상황에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확률 변수 그 범위에 대한 확률을 구하라는 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처음에 주어진 그 PI부터 쭉 다 더해주라는 겁니다. 쭉 다. PJ까지. 그러니까 확률을 이제 그냥 다 더한 것으로 그냥 생각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 얘기 그냥 그대로 해주는 거고. 여기까지 멀어지가 않고. 그럼 필수 예제를 보자. 확률 질량함수의 성질인데,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어. 그 확률 변수 X에 그 확률을 구할 수 있는 그 함수가 주어진 거야. 함수가. 그럼 저렇게 이제 주어졌거든요, 제가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요 값들이 이제 구해주래, 요 값을.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은, 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는 다시 얘기하면 확률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x가 지금 1, 2, 3이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1, 2, 3을 넣으면은 그에 대응되는 확률이 나오는 거야. 확률이. 그럼 쟤를 한번 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표로. 근데 일단 표는 일단 좀 선은 좀 이제 그리는 거를 좀 생략할게요. 간단히 그릴게, 이제. 자, 확률 변수 P, 다시 X. 확률 질량 함수 P 라지 X는 스몰 X. 일단 지금 X가 될 수 있는 값이 지금 1, 2, 3이니까 1, 2, 3 여기 들어가면은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은 1, 2, 3밖에 안 되죠, 이제. 일단. 확률의 총합은 일단 1이라고 당연히 써야 되고. 그러면 스몰 X에다가 1을 넣어주면 이 PX가 1일 때의 확률은 X에 1 들어가면은 A분의 1 맞니? A분의 1?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이제 A분의 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A분의 1. 그렇게 따지면은 나머지 X에다가 2하고 3을 넣어주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빈자리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확률의 총합이 몇이라고? 1. 항상 그건 염두에 둬야 돼. 확률의 총합은 1이다. 그래서 얘네를 이제 다 더해주신 게 1이다 라고 식을 써서 A만 구해주면 끝난다. A가 그럼 몇이 돼야 되겠어요, 얘는? 9로 나와줘야 되겠지, 9로. 그럼 A 찾았고, 일단. 자, 그 다음에 P. 자, X가 2 이상일 확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말 그대로 X가 2 이상인 부분에 대한 확률. 얘네 더하라는 거야, 얘네. 얘네를 더하라는 거야.
그러면은 P 라지 X가 2 이상일 확률은 자, A분의 3 더하기 A분의 5니까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A분의 8입니다. 그래서 9분의 8이다. 결국 저기 있는 9랑 9분의 8이랑 더하라는 거니까 계산해 주시면은 몇이야? 9분의 89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되고 뱀! 항상 저 확률 이 표를 완성을 이제 해줘야 됩니다. 확률표를. 확률의 총합은 1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필수예제 2번을 좀 보시면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그 앞단원에서 배웠던 그 확률 단원 그보다 앞단원에서 배웠던 경우의 수 단원 그 내용들이 이제 조금씩 여기서 다 끼워서 나오거든. 계산 어떻게 하는지 봐봐. 일단 문제가 이래. 빨간 공 3개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낼 때 나오는 빨간 공의 개수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 일단 저것도 이제 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지금 총 8개의 공이 있는데 8개의 공이 여기서 2개를 꺼내. 그럼 2개 꺼내면은 거기에 빨간 공의 개수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돼. 빨간 공이 아예 안 뽑힐 수도 있죠. 지금 다 파란 거 뽑던가 아니면은 빨간 거 파란 거 하나하나 뽑던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 수도 있어? 빨간 거만 2개 다 뽑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일단 라지 X가 될 수 있는 값은 0, 1, 2, 3개지. 빨간 공의 개수가 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빨간 공이 아예 안 나올 확률을 구해줘야 돼. 그 얘기는 파란 공은 몇 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개. 이거 확률을 써야 돼. 기억납니까? 어떻게 쓰는지?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전체 8개 중에서 2개 고르는 거니까 82.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빨간 공은 3개가 있지만 걔는 아예 안 고르는 거고 30. 그 다음에 이제 파란 공은 5개가 있는데 걔는 2개 골라줘야 되니까 52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쓰는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도 쓰는 거야. 이제 1개일 때는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그대로 80. 자, 빨간 공이 1개다. 3개의 빨간 공 중 하나 골라주는 경우의 수 31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란 공은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줘야 되니까 51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넓게 해서 쓸게요. 이거 좀만 넓게 1개, 2개, 개. 자, 얘는 빨간 공이 2개 나온 거니까 전체 경우에서 82분에 빨간 공 2개, 30, 파란 공 빵개, 50, 0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일단 확률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근데 실제로 내가 구한 확률이 잘 맞게 계산한 건지 검증도 해야 돼. 그 검증은 어떻게 하냐면은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다 더해서 1 나오는지. 안 나온다? 그럼 뭔가 잘못 계산한 거야. 그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이거 계산하는 거 기억나죠? 8C 기억나지? 혹시나 해서 8C는 이제 8부터 시작해서 2번 곱하고 분모는 뒤에 거 팩토리얼 이렇게 했었지? 알죠? 해보시면 28이 나올 거야. 28. 28분에 자 3C형은 1이고 5C는 10이야. 1 곱하기 10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자, 두 번째 이거 그대로 28이고 3C 1, 3 5C 1, 5 3, 5, 15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2개일 때 3C는 3C 1과 같죠? 그래서 3이고 얘는 1이니까 3 그러면 다 더해주면은 1 나옵니까? 참고로 이거 확률 계산하실 때는 우리가 얘를 약분을 할 수는 있지만은 여기 통계 단어는 웬만하면 약분 안 하는 게 좋아. 나는 보통 이제 너네한테 약분할 수 있으면 다 하라고 얘기하는데 요건 예외야. 왜냐면은 어차피 이걸 약분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 통분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할 때는.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는 약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요 단어는. 아시겠죠? 요 단어는 예외적으로. 자, 그럼 일단 우리는 이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은 이제 요거를 그냥 적으시면 되는 것이고 요거를.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는 내가 계산 과정을 이제 보여준 거니까 사실 이 자리에는 그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맞겠지? 결과가 나오는 게. 자, 근데 지금 2번을 먼저 확인했고 1번을 이제 해야 돼. 1번을.
이 확률 변수 x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시오라는 거거든. 이거 잘 보세요, 이거. 자, p 라지 x를 스몰 x에 지금 대응시킬 거야. 잘 봐, 이거. 확률 질량 함수는 원래 뭐냐면은 앞에 잠깐 다시 넘어오면 이거였거든요, 이게 아까. 이 p 라지 x가 어떤 특정 어떤 값에 대응되는 확률을 얘기를 하는 거였어. 그래서 그 x가 이제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따지는 것이었는데, 아까 요 문제 잠깐 다시 보시면, 이 필수예제 1번은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1, 2, 3 이런 거 넣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얘는 우리가 나온 요 확률 있잖아, 요 확률. 이 확률이 나오게 하는 그 함수를 적으라는 거야, 함수. 그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x에다가 0을 넣으니까 이렇게 나오고, x에 1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 x에 2 넣어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 그 원래 어떤 식에다가 0, 1, 2를 대입해서 이게 나오느냐라는 걸 구하는 거야. 무슨 식에다가 대입하냐.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구조가 사실 언뜻 보면은 얘네가 숫자만 좀 바뀌지 사실 그 구조는 똑같아. 그래서 얘가 사실 생각해보면 얘가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잘 보세요, 이거. 8C2분의, 자, 그 다음에 x는 그 빨간 공의 개수가 기준이기 때문에 빨간 공이 3개 있잖아. 3cx 곱하기 5c, 그 다음에 2-x. 2-x는 이유는 전체 우리가 2개를 꺼내는데 빨간 거를 x게 꺼냈으면 나머지 파란 거는 2에서 x를 뺀 만큼 꺼내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x가 될 수 있는 값의 그 가능성도 씁니다. x는 0, 1, 2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보자. 차리고 이렇게 쓰면은 x에다가 0을 넣은 식이 사실은 저거인 거지. 처음 거. x에다가 1을 넣고 1을 넣은 식이 사실은 요거인 거지. 맞니?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면은 이거를 1번한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1번한 식. x로 1번한 식이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x로 1번한 식. 그래서 사실 문제 풀 때 순서는 우리가 먼저 이거를 먼저 좀 알고 있어야 여기다가 0, 1, 2를 대입해서 이게 나오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되고, 얘는. 그럼 넘어갑니다,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확률 변수의 기대값과 표준 편차에 대해서 볼 거야. 기대값과 표준 편차.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우리가 옛날에 그 도수 분포 막 이런 걸 이제 배운 적이 있었는데, 보시면 어떤 도수 분포에서 별량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값을 가질 확률이 각각의 도수를 도수의 청합으로 나눈 상대 도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얘가 이제 뭐냐면은 여기 오는 것들이 사실은 상대 도수다라는 얘기야. 상대 도수.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뭔 소리냐? 저게 뭔 소리냐? 간단하게 이제 예시를 들어줄게. 간단해. 봐봐 이거. 뭔 소리냐면은 이게 그 아까 동전 그 2개 동시에 던지는 게 이제 예시가 되겠는데, 봐봐. 별량, 도수. 잘 보세요, 이거를. 잘 보세요. 일단은 여기서의 별량을 이제 내가 뭐라고 이제 둘 거냐면은 별량은 자, 0, 1, 2. 동전 2개 던져서 앞면이 몇 개 나오는지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볼 거야. 일단 동전 2개를 던져서 앞면이 이제 2개 나오는 거는 총 경우의 수가 아까 4가지였거든요, 이제. 동전 2개를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 그래서 아까 이제 막 뭐 H, 뭐 TT 이렇게 막 이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HT, TH. 그러면은 이제 그 앞면이 아예 안 나오는 거는 한 가지 경우가 있었고, 앞면이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요거 2가지입니까? 2가지? 앞면이 2개 나오는 경우는 맨 앞에 한 가지 있었으니까 총 경우의 수는 4가지라고 저렇게 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얘를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 한 확률 분포로 이제 환산해서 보면은, 확률 분포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전체 도수에 해당하는 4로 이제 나눠, 4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렇게 이제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다. 4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제 얘가 이제 확률로 바뀌게 되겠죠, 확률로. 그러니까 4로 나눠주면은 그 개 나올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 개 나올 확률. 맞니? 그러니까 여기 4분의 1, 4분의 2,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확률의 총합 1로 바뀌면서. 그래서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던 상대도수는 사실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확률. 자, 우리가 뭐 할 거냐면은 이러한 확률 분포표에서 평균하고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구해볼 거야.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는 거는 옛날에 중학교 때 했던 그 방법 그대로 이제 할 거거든요.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납니까? 평균, 분산, 표준편차. 어떻게 했었냐면은 먼저 얘를 봐봐. 평균은 그냥 다 더하고 나누기 개수 해주는 거 있지. 그냥 그거지. 여기서는 0 있고 1은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2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니까 걔네를 전체 4개로 나눠주시게 되면은 얘는 평균이 1이 나오는 거지. 맞니 이거? 평균을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분산하고 표준편차도 한번 계산해 볼게. 얘는 이제 평균이고 우리가 분산을 어떻게 구했었냐면은 편차의 제곱이 합이라는 것으로 계산했어. 편차의 제곱이야. 그게 뭐였었냐면은 이제 봐봐. 일단은 편차라는 게 뭐였었냐? 편차는 그 별량에서 평균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봐봐. 그 별량 0에서 평균을 빼. 평균 1을 빼. 그 다음에 1이라는 그 별량에서 평균 1을 빼. 또 1이라는 별량에서 평균 1을 빼. 2라는 별량에서 평균 1을 빼. 그 편차들을 이제 싹 다 제곱해서 더하는 것이었거든. 편차의 제곱의 합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저 도수의 개수. 요거를 계산한 게 분산이었어. 요거를 계산한 게. 오케이? 근데 계산해보시면은 1의 제곱, 여기 0의 제곱 무시. 여기도 0의 제곱 무시. 여기도 1의 제곱이니까 분자는 결국 1 더하기 1에서 2. 4 나누면은 2분의 1. 얘가 분산이었어, 얘가 분산. 거기서 이제 표준편차는 이제 루트 씌워준 게 표준편차였고, 루트. 얘가 이제 표준편차였습니다. 얘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이런 식으로 구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었거든? 어이, 차리시고. 근데 옛날에 도수가 이렇게, 도수 분포표가 주어져 있을 때는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확률 분포표가 있을 때는 어떻게 그 계산을 해주는가? 왜냐면은 도수 분포표는 확률 분포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도수 분포에서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는 이 확률 분포에서도 마찬가지로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야. 이걸 구하는 방법이 이제 좀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애초에 이 확률 분포표로 만들려면은 그 전체 개수를 나눠주는 과정이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죠. 이 평균은 이제 요거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평균을 이제 구해줬고 평균 구하는 과정은 방금 보여드린 과정입니다. 자, 여기 도수 분포에서 분산 나와 있죠? 그 얘가 편차를 얘기하는 거야, 편차. 그 편차의 제곱의 총합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용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계산을 이제 해줘서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식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정리가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봐봐. 얘를 이제 바꿔줄 때 이제 애초에 바꿔줄 때 지금 그 자료의 개수를 이제 나눠주는, 자료의 개수를 나눠주는 그 계산을 이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됐다. 이렇게 넘어오게 됐으면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 이제. 원래는 그 각각을 이제 더하는 것인데, 각각을 더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다 찢어서 계산을 한다. 찢어서 계산을 한다. 자, 찢어서 계산을 한다. 이렇게 찢어서 계산을 해준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 두 개 곱하고 다 더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 곱하기 4분의 1, 1 곱하기 4분의 2, 그 다음에 2 곱하기 4분의 1. 즉 위아래를 곱해주고 그것들을 싹 다 더한 게 평균으로 계산되는 거야. 얘랑 이제 애초에 식이 똑같죠? 식이 같은 거 확인이 되시죠? 그냥 나누기 도수의 개수로 이제 해준 거니까, 자료 개수로.
분산이랑 표준편차 구할 때도 똑같은데 이제 어떤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되냐면은 이 편차의 제곱의 합은 사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저런 적절한 식 변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꿔줄 수 있냐면은 이렇게 된다. 잘 들어 이거. 평균은 얘네들이 곱해서 더했지. 근데 분산은 위에 있는 걸 제곱해서 밑에랑 곱한다. 위에 있는 걸 제곱해서 밑에 있는 거랑 곱한다. 그것들을 더한다. 위에 있는 것들을 제곱해서 밑에 있는 거랑 곱한다. 위에 있는 거를 이제 제곱해서 밑에 있는 거랑 곱한다. 거기서 위에서 아까 구했던 평균의 제곱을 빼주시는 계산까지 해주면 그게 분산이 나옵니다. 분산이.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랑 저거랑 같으니까. 예. 이거 사실 이거 왜 얘랑 같냐면은 얘를 이제 전개해서 정리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리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 도수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고 요 노란색 확률 분포표에서 계산하는 방법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얘는 이제 의미 없는 것들 요거 날리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맞아. 이게 4분의 2죠. 얘는 이제 그 4분의 4고 여기서 빼기 1 해주게 되면은 요거 얘가 이제 또 소거가 되니까 그리고 맨 앞에 4분의 2만 남게 되겠지. 아까 확인했던 분산이 나오죠. 아시겠죠? 거기다 루트까지 씌워주면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 다시 정리하면은 그 평균 위아래 곱해서 더하자. 분산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한 다음에 싹 다 더하자라는 거야. 그렇게 계산하면은 평균 분산 표준편차가 나오고 특별히 평균을 이제 우리가 그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기대값. 말 그대로 이렇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값. 그래서 기대하다가 영어로 뭐야? 기대하다. 기대하다.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빨리 대답해. 기대하다가 뭐야? expect. 그 앞에 2를 따가지고 EX라 씁니다.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는 의미고 자, 분산. 분산은 이제 영어로 뭐야? 분산. 베리언스. VX가 분산입니다. VX가. 그 다음 표준편차는 이제 뭐냐면은 표준편차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그마의 소문자가 있어. 우리가 생각하는 시그마는 대문자야. 시그마의 소문자는 이렇게 생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6이랑 A 비스무리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표준편차야. 이게 분산이야. 이게 평균이야. 알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밑에다 쓰겠습니다. 이제. 자, 우리가 이제 그 위아래 곱해서 더한 거는 평균 혹은 기대값이라고 부르고, 평균 기대값. 그 다음에 기호로는 EX로 씁니다. EX. 자, 그 다음에 그 분산 구하는 건 사실 아까 처음에 도수 나와 있었을 때는 편차의 제곱의 합 이용해서 계산했었는데 그 편차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 분산이고 그거를 기호로는 이제 VX로 써준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왜 분산이 저렇게 나오는지에 대한 과정이 좀 길게 나와 있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표준편차입니다. 표준편차는 이제 그 분산의 양의 제곱근입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 루트 VX를 표준편차라고 이제 부르고, 표준편차. 그 다음에 이제 기호로는 그냥 시그마 X 이렇게 써주시면 끝납니다. 시그마 X. 자, 근데 특별히 당구장 표시. 우리는 수온을 배웠다 보니까 지금 평균이든 분산이든 뭔가 더 하는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식 자체를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로. 자, 평균을 이제 위아래 곱하는 건데 여기서 XI라는 거는 요 위에 있는 것에 해당되는 거야. 얘가 이제 XI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이제 그 다음에 PI는 이제 요 확률 질량 함수의 값 얘를 이제 PI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아래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하는 의미. 분산은 이제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 거랑 곱한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고, 시그마로. 자, 이제 밑에도 이제 이제 어원이 나와 있고. 자, 이제 표가 주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는 그 평균 분산 표준편차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 이제. 보시면.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나와 있다. 분산을 구해라라고 나와 있지. 우리가 이제
확률의 총합이 1이다 라는 사실은 계속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쓸 식은 뭐냐면은 확률의 총합이 1이다. 6분의 1 더하기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a는 1. 요거 일단 하나 쓰고 들어가야 돼. 확률의 총합이 1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은 1이다. 요게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계산해서 a를 구해 주실 수가 있겠죠? a를 이제 자, a를 한번 계산을 먼저 해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12로 통분해서 계산해보자, 얘. 그러면은 2 더하기 1 더하기 4 더하기 a는 12분의 12가 되는 것이니까 넘겨서 계산해보시면 a가 아마 12분의 5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12분의 5. 자, 분산을 구하려면은 우리가 평균도 알아야 되거든요. 분산 구하는 식을 써볼게. 평균 구하는 식을 써볼게. 평균은 위아래 곱해서 더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이 곱해주는 건 의미가 없고 여기서부터 의미가 있지. 자, 일단 쓰겠습니다. 저것도 0 곱하기 6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12분의 5 요거 계산하시면 되는데 요거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자, 12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4분의 5 이렇게 되지만 사실 통분을 다시 약분을 안 하는 게 좋다고 그랬어. 내가 지금 이걸 약분을 했거든. 지금 보시면 요거 약분했죠. 지금 보면은 근데 어차피 통분해야 되잖아. 다시 그러니까 약분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12를 그냥 남겨두고 하라는 거야. 12를 남겨두고 그래서 12로 남겨두고 그냥 계산하면은 그냥 12분의 3, 5, 15가 되는 것이고 얘 결국 12로 한 번 더 통분해야 되겠죠. 1 더하기 4, 2, 8 더하기 15가 되는 거니까 얘 계산하시면은 2가 될 겁니다. 12분의 24 나와서 2가 될 거야. 자, 그 다음에 분산 확인해 보시면 자, 분산은 이제 자,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줘야 되겠죠? 자,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주고 자,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해주고 위에 거 제곱해서 밑에랑 곱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뭘 빼줘야 된다? 반드시 평균의 제곱을 빼줘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12분의 1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9, 5, 45 마이너스 4 계산해서 그냥 이거 계산하시면 끝나요. 계산 12로 통분해서 얘가 이제 1 더하기 4, 46 더하기 45 자, 얘도 통분해버리면은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오니까 계산 바로 끝내면 되겠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3, 13, 14에서 12분의 14 나오네 이거? 네. 이렇게 나옵니까? 약 6분의 7이네요. 이게 분산이다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분산 구할 때 평균의 제곱을 반드시 빼줘야 되는데 요거를 잘 안 해서 많이 틀려. 꼭 써주셔야 돼 저거. 알겠지? 저거 안 해서 많이 틀립니다 이거. 엄청 많이 틀립니다. 잘 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이제 필수 이제 4번 얘도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문제죠. 표준편차.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 이제 여기 통계단원이 좀 어려울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문제 상황을 이제 보면 뭐 보통 평균 분산 표준편차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는 표가 필요해. 표를 보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는 저 문장을 보고 쟤를 표로 쓸 수 있어야 돼. 표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경우의 수와 확률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보시면 자, 일단 총 10개 중에서 2개가 당첨이다. 2개를 동시에 뽑을 때 당첨 대비의 개수가 확률 변수 x다. 그러면 당첨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1개 나올 수도 있고 2개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여기다 적어줘야 돼. 그에 대응되는 확률을 조금만 널찍하게. 그러면 한번 해보면은 이제 자, 당첨이 아예 안 나올 확률 이걸 일단 전체 10개 중에서 2개를 뽑는데 당첨이 아예 안 나오면 2C 0 그럼 나머지 당첨 아닌 게 8개가 있겠지. 그게 2개 나온다라는 거니까 8C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나머지도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10C 2분의 자, 2C 1 곱하기 8C 1
당첨 하나, 아닌 거 하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당첨인 게 두 개다. 2C 2 곱하기 8C 0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진짜 1이 나오는지 한번 검증해 봐야 되는데 자,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얘가 45거든요. 10 곱하기 9 나누기 2 곱하기 1에서 얘가 45야. 자, 45분의 자, 8C2는 28이고 여기 45분의 자, 28에 16 여기 45분의 1이 나와서 결국에 다 더했을 때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지. 여기까지 했으면은 이제 표준표차 이제 구해주는 거니까 그 전에 분산 구하고 분산 전에 평균부터 구해줘야 되겠죠? 그걸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분산. 그 평균. 평균은 곱한 다음에 다 더하는 거였는데, 이게, 봐봐. 애초에 분모가 다 45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 이렇게. 45분의 1로 미리 쓰고, 그러면 이렇게 묶어줬으면, 봐봐, 이거. 얘로 묶었으면은, 얘랑 분자랑 곱하면 되겠지? 뭐 하는 건지 알겠죠, 지금? 45를 미리 계산해 준 거야, 저렇게. 마찬가지로 얘랑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1 계산해주면은 45분의 18 5분의 2네요. 일단 평균은 5분의 2가 나오는 것이고 일단 평균 분산도 비슷하게 해볼 거야. 분산은 이제 마찬가지로 저 통분되어 있는 45분의 1을 미리 묶어서 쓰고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할 거지만 0 쪽은 계산할 필요가 없죠. 이제 여기 계산하면 1의 제곱에다가 16 곱해주고 여기는 2의 제곱에다가 1을 곱해주면 되겠지. 이제 계산해보시면 얘가 20이 나올 거야. 20. 잠깐 다시 여기까지 하고 평균의 제곱을 반드시 빼야 된다 그랬죠. 지금 이제 나도 요거 지금 순간 깜빡했는데 되게 요거 빼는 거 자주 깜빡해. 계산 잘 해주셔야 돼. 이거 까먹지 말고. 자, 앞에 거 계산해 주시면은 45분의 20 마이너스 25분의 4 계산해서 몇이야? 일단 요거는 보니까 약분이 일단 되긴 되죠. 일단 약분해서 보면 5로 약분해서 9분의 4 마이너스 25분의 4다. 그럼 통분해서 뭐 계산해 보셔야 되겠지. 자, 결국에는 분모가 9 곱하기 25가 답이겠네요. 최소 공개수가. 그러면 여기가 이제 4 필요하니까 25 필요하면 100. 여기는 9 필요하니까 36으로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이제 몇이야? 225분의 64. 이게 분산이다. 이게 여기까지 되니? 분산. 그러면 표준표차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 거기에 루트 씌운 거니까 다 제곱수죠. 다행히 15분의 8을 표준편차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5분의 8 여기까지 해주시면 되고 15분의 8 필수 예제 일단 5번 이거까지 봅시다. 일단 5번까지 보시면 상금의 기대값이다. 기대값. 상금의 기대값. 자, 어느 복권이 있는데 당첨 금액별로 당첨 복권이 몇 개 있는지가 지금 나와 있다. 그러면 이런 복권을 사면은 평균 얼마 정도의 당첨이 되는지 당첨금의 기대값을 구하는 문제야. 얘는 이제 아까 도수 분포 주어진 거랑 똑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도수 분포. 얘네를 확률로 옮기면 돼. 확률로. 일단 지금 단위는 지금 100만 원이지 지금. 일단 당첨금을 일단 쓰고 그 당첨금이 이제 당첨이 될 확률을 밑에다 쓸게. 단위는 지금 10,000원이죠. 일단은 빵이 나오는 게 지금 총 65개가 있으니까 이런 확률이 100분의 65. 그 다음에 20만원이 될 확률은 20개가 있으니까 100분의 20. 50만원이 되는 거는 10가지가 있으니까 100분의 10. 그 다음에 이제 100. 당첨금이 100만원인 거는 5개가 있으니까 100분의 5.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죠.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도수 분포를 저렇게 확률 분포로 바꿀 수가 있어. 이제 얘네 이제 원래 도수 분포죠. 도수 분포. 얘를 이제 확률 분포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입니다. 확률 분포로. 자, 그러면은 지금 일단 다행인 거는 얘네가 다 약분은 되는데 분모가 통일되게 약분이 되죠.
그러니까 5로 약분이 되는 거잖아, 5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얘가 이제 20분의 13, 얘는 20분의 4, 얘는 20분의 2, 얘는 20분의 1. 뭐 더 약분 가능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면 분모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통일된 분모로 지금 만들어줬어. 요때의 평균을 구하라 라는 얘기다. 요때 평균을 구해라. 그럼 분모가 통일되어 있으니까 20분의 1을 미리 갖다 쓰면은 여기 0 곱하기 13 의미 없죠. 그 다음에 20 곱하기 4 있고, 그 다음에 50 곱하기 2가 있고,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이 지금 있으니까 요거 이제 계산해 주시면 끝나겠구나. 자, 20분의 80 더하기 100 더하기 100이니까 280. 280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4가 나오겠네요. 14. 결국 14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4만 원. 그러니까 저렇게 당첨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평균적으로 14만 원 정도 당첨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4만 원 정도. 아시겠죠? 자, 일단 뒤에 이제 이어서 자, 이산확률 변수 이제 AX 플러스 B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이제 볼 거야. 지금까지는 그냥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했다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거기에 이제 A가 곱해져 있고 B가 더해져 있어. 요런 거에 대해서 구해볼 거야. 자, 근데 걔는 이제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이제 AX 플러스 B라는 거를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뒀을 때 이 라지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제 X1, X2, X3 이렇게 나오게 된다면은 AX 플러스 B가 가질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나오겠지. AX1 플러스 B, AX2 플러스 P 이렇게 나오니까 그에 대응되는 확률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특정 그 X 값에 대응이 되는 확률이 이제 있었을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관계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제. 저거는 그냥 확률 변수만 달라진 거지 확률이 바뀐 게 아닙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P 라지 X는 스몰 X 만약에 이런 게 있다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를 뭐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근데 만약에 내가 Y를 이렇게 둘 거야. Y를 내가 만약에 뭐 2X 더하기 3으로 만약에 정리를 했다. 그럼 내가 확률 변수 Y를 적어봐라. 그럼 X가 0이면 이제 Y가 3, 그 다음에 5, 7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맞니, 이거?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여기 봐봐, 이제. 여기를 이제 쓰실 때는 이제 어떻게 쓰셔야 되냐면은 이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라지 Y는 이제 2X 플러스 3. 그러면 여기는 이제 확률이 그대로 이제 오게 된다는 거야. 확률이 그대로. 그러니까 이 확률 변수만 바뀌는 거지. 확률 변수만. 여기서 처음에 주어지는 그 스몰 x는 이제 0, 1, 2로 주어지는 상황이고요. 여기 처음에 주어진 거니까. 자, 요런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은 요런 새로운 확률 변수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 그거를 이제 할 거야. 근데 이거 새로운 거 표를 굳이 안 구해도 기존 거만 가지고 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제 여기 1년의 과정이 이제 나와 있기는 한데 1년의 과정에 이제 그 평균 구하는 거는 아까 뭐 위아래 곱하고 싹 다 더하라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죠? 자, 그 과정을 이제 요 AX 플러스 B에 대해서 시행해 주시게 되면은 뭐 이렇게 나오게 되고 전개를 해서 잘 묶어보면은 이렇게 나온답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이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게 이게 아까 평균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위에 거 X, 밑에 거 P를 곱해준 다음에 싹 다 더해준 게 평균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이거? 확률의 총합입니다. 몇이었어요? 1이었죠, 여기는. 그래가지고 A 곱하기 2X 더하기 B로 볼 수 있죠. A 곱하기 2X 더하기 B.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해. 그 원래 주어진 평균에다가 A 곱하고 더하기 B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 여기서는 그냥 봐봐. 얘 평균 구해보면은 얘가 평균이 구해보면 1 나올 거거든. 1. 그러면 얘는 평균이 몇이냐? 굳이 여기서 평균 안 구해봐도 우리가 구한 평균에다가 2배 해주고 더하기 3 해주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5가 나오겠죠. 이렇게 계산해주라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A 곱하고 더하기 해주면 되고.
자, 분산 구하는 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은 이 복잡한 식도 정리를 해서 정리까지 해보시게 되면은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에는 얘가 이제 그 아까 편차의 제곱의 합 원래 분산을 그렇게 구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이제 그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얘가 분산입니다. 분산. a 제곱에 vx로 나옵니다. a 제곱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래서 분산은 그 개수를 이제 제곱한 거랑 원래 분산이랑 곱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도 만약에 분산 구하는 식을 만약에 해본다라고 가정해 보면은 여기 분산 구하는 식은 이제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해주고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해준 다음에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이었으니까 2분의 1이야. 여기서 새로운 분산은 그럼 어떻게 나오는 것이냐면은 자, 요거 아까 있는데 y에 대한 거 보여주는 거니까 y라고 쓸게요. 여기 그냥 다시 한번 쓰자. 이거 2y는 2의 2배 x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이제 2 곱하기 2의 x 더하기 3 내가 이제 2 곱하기 1 더하기 3이니까 5로 나온 것이고 분산도 마찬가지로 들어갈게. vy는 이제 우리가 v 2x 더하기 3인데 저 2가 제곱이 돼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4 곱하기 vx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분산 2분의 1에다가 4 곱해서 2라고 이렇게 들어가주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 이렇게. 자, 표준표차는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루트 a제곱은 뭐였습니까? 루트 a제곱? 절대값 a였죠? 절대값 씌워줘야 되겠지? 절대값 a에다가 표준편차를 곱해주시면 돼요. 절대값 a에다가. 그래서 원래 여기 표준편차는 이제 2분의 루트 2였으니까 새로운 놈의 표준편차는 2x 더하기 3에서 절대값 2의 시그마 x다. 그래서 얘는 1이라고 계산해주는 게 아니고 2를 곱해주는 거니까 루트 2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루트 2.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니? 평균은 그냥 그 앞에 a 얘랑 곱하고 더하기 요거 해주면 되는데 분산은 그 x의 개수를 제곱해서 곱해라. 얘는 상수항이 필요 없다 라는 거야. 상수항이 필요 없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한번 좀 씁시다. 여기다가 이제 a 곱하기 2의 x 더하기 b 얘는 이제 a 제곱의 분산 표준편차는 이제 절대값 a에다가 시그마 x로 표현이 되는 것이다. 이거는 모든 확률 변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게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다 썼죠 저기다가? 자, 넘어갑니다 이제. 자, 필수의 6번인데 이제 자, 얘는 간단해. 평균이 1인 분산이 9인 확률 변수 x가 있다. 이거 쓰자. 평균이 1, 분산이 9인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저 y는 ax 플러스 b의 평균이 마이너스 1이다. y의 평균은 이제 저 ax 플러스 b인데 얘는 이제 어떻게 됐냐. a의 2x 더하기 p 이렇게 계산하는 거였잖아 이게. 그럼 이제 저기다가 1을 이제 넣어주시게 되면은 a 더하기 b가 돼서 그게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요 식을 일단 하나 쓸 수 있고, 요 식을 2x에다가 1을 대입한 겁니다 이제. 자, 분산을 이제 똑같이 해보면 분산 vy는 이제 저기서 v ax 플러스 b인데 요거 제곱돼서 나온다고 했죠. a 제곱의 vx다. 요거는 이제 vx가 9였기 때문에 9a 제곱이 나올 것이며 그게 저기 나와 있듯이 36이다 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럼 연립하면 끝납니다. 연립해주면. 자, 그러면 a가 이제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 양수 a가 몇입니까? 요거 2가 되겠지, 그지? 그럼 a는 2고 그다음 b 계산해 보시면은 이게 마 3이 나올 거야. 둘이 빼면 5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5. 계산 어떻게 하는지 알겠니? 다음 필수제 7번.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냈는데 이놈에 대해서 자, 요 표준편차를 구해라라는 얘기가 요거. 자, 일단 우리가 구해야 하는 표준편차가 이제 이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었냐면은 얘가 절대값으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절대값.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상수항 마이너스 1은 무시. 5 곱하기 시그마 x 얘를 구하는 거니까
그냥 여기서 표준편차 구하고 5배 해주면 그게 답이야.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하고 이런 것들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걔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일단 A가 뭔지 찾아야 됩니다. 확률의 총합이 1이니까 이게 10분의 6이야 더하면. 그럼 요 가운데는 그럼 10분의 4 돼야 되는 거 맞니? 10분의 4 집중하시고 10분의 4. 그 다음 평균 구하는 식을 써보자. 분모는 10으로 통일이 되어 있으니까 10분의 1로 묶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1 곱하기 4, 2 곱하기 3. 그럼 얘가 이제 괄호가 10 나와가지고 평균이 1로 나올 거야. 1. 분산도 마찬가지로 계산해보시면 위에 거 제곱해서 곱한다 그랬죠? 0은 이제 의미 없고 1의 제곱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2의 제곱 곱하기 3인데 여기서 반드시 평균의 제곱을 빼주라 라고 했습니다. 계산하시면 얘가 이제 4, 3, 12에다가 4 더해서 16이고 10분의 16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이제 몇이야? 10분의 6 해서 5분의 3이다. 5분의 3. 자, 표준편차도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은 표준편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트 5분의 3이 돼서 유리화까지 해주면 5분의 루트 15가 나올 것이고 거기다가 5배를 해준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값은 루트 15를 정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네,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네,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필수 이제 8번. 자, 튤립 3송이, 장미 4송이 중에서 임의로 2송이를 택한다. 나오는 튤립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까 문제랑은 다르게 확률 분포가 안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표를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표를. 일단 튤립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기 때문에 총 2개를 꺼낸다. 선택한다. 튤립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 최대 2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확률 변수 이렇게 써주면 되니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적습니다. P 라지 X는 스몰 x 적어주고, 자, 튤립이 이제 아예 안 나오는 확률. 전체 7개 중에서 2개 뽑는데, 튤립 3개 중에서 아예 안 나오고, 나머지 장미 4개 중에서 그럼 2개가 뽑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7C2면서, 자, 튤립 3개 중에 하나 나오고, 나머지 장미 4개 중에 하나 나오는 상황이야. 마찬가지로 튤립이 2개 나오는 상황, 3개 중에 2개, 그 다음에 나머지 장미 4개 중에서 빵개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게 확률의 총합이 1이 나와야 돼. 검증을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자, 7C2는 몇이냐면은, 7C2는 이제 21입니다. 21. 약분해서 21이에요. 자, 얘는 21분의 1 곱하기 6. 자, 21분의 3 곱하기 4. 21분의 3 곱하기 1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약분을 해도 되죠. 다 분모가 통일이 되니까. 7분의 2, 7분의 4, 7분의 1. 일단 여기까지 일단 좀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까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 분산을 계산을 해볼 거야. 자, 평균 들어갑니다. 평균. 마침 분모가 7로 통일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분모가. 7로 묶어서 얘랑 얘랑 곱해. 자, 0 의미 없고, 자, 1 곱하기 4, 그 다음에 이제 2 곱하기 1, 그러면 얘가 몇이야? 7분의 6이죠? 7분의 6이고,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이제 마찬가지로 들어가주게 되면은, 자, 분산 같은 경우에는 7분의 1을 쓰고, 자, 제곱해서 곱해주는 거였지? 1의 제곱 곱하기 4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 여기서 평균의 제곱을 뺍니다. 평균의 제곱. 얘 계산해보시면은, 자, 4 더하기 4에서 얘가 8. 7분의 8에서, 자, 얘 제곱해주면 49분의 36을 빼주는 거죠, 얘가 이제. 49로 통일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7, 8에 56 마이너스 16이어서 얘가 이제 49분의 20이 나올 겁니다. 얘가 최종 분산이다. 얘가 최종 분산. 우리는 요 V, 7x 더하기 3에 대한 분산이니까 얘가 제곱돼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49 곱하기 VX니까 곱하기 49 해주시면은 20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여기까지 됩니까? 네,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자, 이제 이항분포다, 이항분포. 자, 이항분포. 자, 영어로는 이제, 이 항이 영어로 뭘까? 이항. 그 이항은 그 반대편으로 넘기고 그게 아니야. 이제 항이 두 개란 얘기야. 항이 두 개인 분포라는 뜻이야.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던 이항 정리랑 이제 내용이 사실 똑같습니다. 이항 정리. 이항 정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이항 정리? 요거였지. 자, 이항 정리는 뭐였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P 플러스 Q의 N제곱이라는 게 있으면은, 이 거듭제곱을 이제 전개를 해보는 거를 그 조합을 이용해서 표현해주는 방법이 있었어요. 조합을 이용해서. 자, 일단 NC0 그러면은 이제 얘가 이제 자 Q 자 이 형태를 이제 뒤에 거 앞에 거로 이제 보자. NC0 그렇게 되면은 이제 P의 0제곱 Q의 N제곱 그 다음에 NC1 P의 1제곱 Q의 N-1제곱 이렇게 쭈르륵 써가지고 NCN P의 N제곱 Q의 0제곱 이거를 이제 전개해주는 거를 우리가 예전에 이항정리라고 했었거든. 기억이 납니까, 이거? 전개하는 거? 이런 게 있었어요. 얘 전개해주면은 이제, 요런 항도 있고, 뭐, 요런 항도 있고, 요런 항도 있고 할 거 아니야. 그치? 그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이 P 플러스 Q가 사실 N개 곱해지는 건데, 그 N개의 P 플러스 Q 중에서, 이거지. P 플러스 Q가 곱해져 있는데, 맨 앞에서 여기서는 이제 뭘 고르고 여기서는 뭘 고르고 해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하는 거였잖아. 그러면은 NC0 이제 P를 이제 아예 안 고르면 여기서 P를 아예 안 고르면 다 Q만 고른다는 얘기니까 Q를 N번 골랐다라는 의미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N개의 인수 중에서 P를 하나 고르는 거야. P를 하나 고르면은 나머지는 다 Q를 고른 거기 때문에 Q의 N-1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이항 정리였어.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게.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이건 이항 정리였고, 이제 이항 분포로 넘어왔어. 근데 이항 분포 넘어오기 전에, 우리 독립시행이라는 게 있었죠. 독립시행. 확률 단원에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독립시행은 이제 뭐였었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 동전을 만약에 100번 던진다. 그러면 앞면이 이제, 뭐 평균이 아니고, 앞면이 이제, 그러면은, 뭐, 49번 나올 확률 요런 거 구하는 거였어. 지금 얘기한 거를 예시로 들면은 이제 동전을 100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러면 2분의 1이야. 그럼 앞면이 나올 확률을 이제 기준값 확률 P로 쓰면은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그럼 Q가 되는 것이었거든요. 얘는 이제 그럼 1-P로 계산되니까 얘도 2분의 1이야. 우리가 만약에 이제 49번 나올 확률을 구하고 싶다. 앞면이 49번. 그 확률은 이제 P 라지 X는 49라고 봐줄 수 있으며 얘는 100번 동전 던지는데 49번을 이제 앞면이 나온다. 그 앞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인데 그게 49번 나오고 그럼 반대로 앞면이 나오지 않을 확률 Q는 51번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 기억납니까? 독립시에? 가장 최근에 했던 거잖아,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예. 이 내용을 이제 우리가 이제 이항분포. 이 확률에 대한 분포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항분포는. 요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 그럼 요거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이제 P가 이제 있으면 Q는 이제 1-P로 이제 봐가지고 이제 소거가 돼가지고 1의 N제곱 뭐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자, 어떤 시행을 할 때 어떤 특정 사건에 일어날 확률이 만약에 P면 N번의 독립시행에서 그 특정 사건에 이제 만약에 일어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두게 되면은 그 확률 질량함수가 이렇게 NCX의 P의 X제곱, Q의 N-X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요 이항계수식을 이제 표현해 준 겁니다. 일반화한 식을 이제 표현을 해준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이제 만약에 라지 X번 일어나면 그 라지 X가 스몰 X에 대응이 되고 그래서 N번 중에서 X번은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니까 그 P가 X번 일어나고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건 Q니까 그건 전체 N-X번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저 독립시행을 이제 표로 저렇게 옮긴 거야. 표로 이렇게. 표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위에는 그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적은 거고 그럼 이것에 대해서도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계산을 해볼 수는 있겠죠? 평균.
위아래 곱하고 싹 더해. 분산. 위에 거 제곱해서 싹 다 곱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맞니? 근데 지금 들은 예시를 보면은 지금 이제 아까 동전 100번 던지기로 했어. 그럼 생각을 해봐. 100번 던지게 돼서 그 앞면이 이제 나오는 횟수가 그럼 뭐 빵번일 때도 있고 한 번일 때도 있고 100번일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는 평균을 어떻게 구하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총 몇 개가 있어. 여기 앞면에 나오는 횟수가 이제 빵번부터 여기 막 100번까지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그때 그 총 101개를 다 위아래를 곱해가지고 더해야 평균 나오는 거 맞니? 근데 그거 너무 많잖아. 분산도 마찬가지로 너무 막 많은 계산을 해야 되잖아. 근데 이제 이게 그 실제로 그 평균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뭐 수학적인 방법으로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계산이 되더라. 요거를 이제 굳이 이런 고생을 안 하더라도 간단하게 계산이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제 볼 건데.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매 시행마다 독립인 그런 독립 시행을 확률 변수화 시킨 거를 우리는 이항분포라고 합니다. 이항분포. 그리고 이항분포는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B, N, P로 나타냅니다. N은 그 시행 횟수, 전체 시행 횟수. P는 그 시행 중 우리가 그 따지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만약에 따르게 되면은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거는 또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 X 물결무늬 B, N, P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거는 확률 변수 X가 요러요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자, 이제 아까 위에 표에서 이 각 확률은 저기 나와 있듯이 P 플러스 Q의 N제곱의 이항정리 식을 이용해서 전개를 해준 요거에서 이제 그 각 항이다. 이때 P 플러스 Q는 1이므로 얘의 확률의 총합은 이제 1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고, 확률의 총합 1이다. 그리고 영어 약자 B라는 거는 이제 이항분포의 영어 단어인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의 맨 앞글자입니다. 그래서 B를 이제 따서 쓰는 거고, 이제 관건은 그거야. 평균 분산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해. 아까 표가 되게 막 길어질 수가 있잖아. 근데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예를 들어보자. 동전을 100번 던져. 앞면에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앞면. 몇 분의 몇? 2분의 1. 그럼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면 100번 던져. 그럼 앞면에 평균 몇 번 나올까? 몇 번? 50번. 왜 50이 나오죠? 100이랑 2분의 1이랑 곱했죠? 그게 맞는 거야. 그 직관이 맞는 거야. 그 시행 횟수랑 확률이랑 곱하면 평균입니다. 쟤네들이 곱하면. 쟤네들이 곱하면 평균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주사위를 뭐 예를 들어서 60번 던지면 숫자 1은 평균 몇 번 정도 나오겠어요, 그러면? 60번 던지면 숫자 1은 몇 번 나와? 10번 곱하기 하는 거지. 60 곱하기 6분의 1. 뭔 느낌인지 알겠죠? 자, 분산. 얘도 엄청 쉬워. NPQ야. NPQ. Q는 여기서 뭐냐면은 1-P입니다. 1-P. 확률의 총합에서 우리가 따지는 그 확률 P를 뺀 거야. 그러니까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라 보시면 되고. 자, 표준표차. 루트 씌워주면 되죠. NPQ입니다. NPQ. 근데 참고로 이 분산 NPQ는 NP가 평균이니까 평균 곱하기 Q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고 평균이 NP였으니까. 자, 저 증명은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증명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그냥 저 결과만 외워주면 됩니다. 결과만.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것도 간단합니다. 우리가 사실 확률 단원에서 크게 두 가지 확률을 이제 배웠어. 뭐냐면은 수학적 확률이 있고 통계적 확률이 있어. 수학적 확률은 이제 말 그대로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나오는 확률이고, 통계적 확률은 실제 그 시행을 해서 나오는 확률이 통계적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은 동전을 100번 던져. 다시 동전을 던져. 그럼 앞면에 나올 확률이 아까 몇 분의 몇이라고 했죠? 2분의 1은 수학적 확률인 거야. 근데 통계적 확률은 뭐냐?
실제로 너네가 동전을 만약에 100번을 던지면 그 앞면이 50번 나와야 앞면이 나올 확률이 100분의 50 해서 2분의 1이죠. 근데 꼭 50번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 항상 매번 달라질 거 아니야. 극단적으로 100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게 통계적 확률입니다. 그게 실제 시행을 해서 나온 확률, 이 통계적 확률인데, 근데 통계적 확률은 결국에 그 시행 횟수를 이제 충분히 크게 늘리면, 엄청나게 시행 횟수를 많이 가져가면은 거의 수학적 확률이랑 일치하게 된다라는 얘기야. 수학적 확률이랑 일치한다. 자, 수학적 확률이 P고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를 라지 X라고 보면은 n분의 X는 이제 여기서 통계적 확률이 되는 것이고, 통계적 확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요 P는 이제 수학적 확률입니다. 수학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다. 그리고 충분히 작은 양수 H를 잡는 거야. 충분히 작은 양수. 그러니까 지금 요거죠, 요거. 절대값이 이거 H보다 작을 확률. 자, 시행 횟수를 충분히 크게 하면은 통계적 확률이랑 수학적 확률이 거의 일치한다. 그러니까 H를 엄청나게 작은 수로 잡는다 하더라도 얘네 둘은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좌변을 이제 거의 0으로 볼 수가 있죠. 0. H는 어떤 충분히 작은 양수이기 때문에 얘도 양수이긴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제 요 관계식의 이제 성립을 이제 하는지를 보는 건데, 시행횟수를 충분히 하면은 좌변이 0이니까 이 확률은 거의 반드시 일어나게 될, 반드시 성립하게 될 확률이 될 거야. 이 확률은. 아시겠죠? 반드시 성립하게 될 확률이 될 거야. H를 충분히 작게 잡는다 하더라도 이건 항상 성립하는 식이잖아, 이거는. 그죠? 이거를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 확률이 1에 가까워질수록 큰 수의 법칙이다. 그래서 밑에도 나와 있죠. 큰 수의 법칙은 시행횟수를 크게 할수록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이 점점 가까워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에서는 수학적 확률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니 그 경우에는 직접 시행을 해서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대신해서 계산을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 얘기를.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저 이항분포에서의 확률을 보자. 자, 간단해요, 얘도. 일단 문제를 보고 이게 어떤 분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보면 자유투를 던지면 4번에 3번 골로 성공하는 농구 선수가 있다.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 농구 선수의 자유투 성공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4분의 3이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저기까지 읽고. 근데 자유투를 3번 던진다. 그때 성공하는 횟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성공하는 횟수. 일단 지금 이 상황은 그 자유투 성공 횟수에 대한 거니까 매 시행이 독립시행일 거고, 처음에 던진 게 4분의 3의 확률 성공, 나중에 던져도 성공 확률이 똑같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독립시행이야. 그래서 이항분포를 따르게 된다. 이 확률 변수는 이항분포, 자, 시행 횟수 3번에 주어진 확률 4분의 3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이놈을 가지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해라. 이놈에 대한 확률을 구해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P 라지 X를 스몰 X에 대한 식이고, 우리 예전에 독립시행식 썼던 거 있죠? 그 식을 쓰면 됩니다. 일단 3번의 시도를 총 하는데 그죠? 자유투 성공 횟수를 X라고 두면 그 자유투가 성공할 확률 4분의 3이 X번이란다고, 자유투가 실패할 확률을 나머지 4분의 1이 나머지 3-X번 일어난다. 그리고 X는 반드시 여기서 0, 1, 2, 3만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게 확률 질량 함수야. 이렇게 쓰는 게. 자, 이랬을 때 한 번 이상 성공한 확률을 구해라. 그러면은 한 번 성공했을 때, 2번 성공했을 때, 3번 성공했을 때 확률을 다 이제 여기다가 대입해서 더해주시면 돼요. 대입해서. 뭔 말인지 알겠니? 근데 요것도 이제 우리 옛날에 배웠던 여사건의 확률 있지. 한 번 이상을 구하라라고 한다면은 요 3개를 대입했을 때 확률 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 이거 예전에. 전체에서 나머지 반대의 경우를 빼주라라고 하지 않았니? 나머지? 얘도 이제 전체 확률에서 이제 그 빵번 성공할 확률,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주시면은 나오겠다. 모두 실패할 확률은 이제 3번 중에서 빵번 성공하는 거니까 4분의 3이 빵번이고 나머지 4분의 1이
3번 있는 상황으로 요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계산해 주시면 얘가 이제 1이고 얘도 1이니까 4의 세제곱분의 1 몇이요? 64분의 1이죠. 요걸로 계산해 주시면 64분의 63을 정답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까지 했죠. 여사건의 확률로 됨? 네. 넘어감. 자, 요건 단순 계산이야, 요거는. 자, 필수는 10번. 자, 요러한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이 90이고, 표준편차가 5루트 3이면 얘네가 뭐냐? 자, 이거 평균은 아까 이제 np였었고요. 평균은 지금 np였는데, 그게 90이라는 거고. 자, 일단 분산은 이제 npq였어, npq. Q가 이제 1-P라고 얘기했죠? Q가 1-P. 자, 근데 표준 편차는 이제 루트 NPQ가 되는 거니까 루트 NP의 1-P다. 얘가 지금 5루트 3이라는 얘기잖아. 일단은 요거 NP, 뭐 여기다가 대입도 해볼 수가 있고, 요거 일단 정리해 볼 거야. 양변을 좀 전개를 해준 다음에, 제곱을 해준 다음에, 그럼 얘도 제곱하면 25 곱하기 3이니까 75라고 쓰시고 요 np 자리에다가 이제 90을 이렇게 좀 넣어주게. 90을. 그럼 양변 이제 9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니까 1-p는 90분의 75 약분하면 6분의 5입니다. 그럼 p가 6분의 1이다 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Q가 왜 1-P예요?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P야. 그럼 안 일어날 확률은 1-P. 이거 보는 겁니다. 자, 이제 NP는 이제 90이었는데, 지금 P가 6분의 1이니까, 결국 6분의 N이 90이다. 그럼 N은 540 해서, N과 6P를 더해주시게 되는 게 54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시겠죠? 네. 자, 이항분포의 평균 NP, 분산 NPQ, 표준편차 루트 NPQ라고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자, 요 문제 복분의 필수지 11번. 자, 이게 한 개의 주사위를 9번 던져서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이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저 문장에서 이게 이항분포를 따르는구나 라는 걸 알아야 돼. 일단 총 시행 횟수가 지금 몇 번이냐면은 9번입니다. 근데 5의 약수가 나오는 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주사위 던지면 5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입니까? 3분의 1. 5의 약수는 1, 5 두 가지니까 6분의 2 해서 3분의 1이죠. 그럼 얘는 9,3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야. 이항분포를. 자, x제곱의 평균 구하는 건데, 일단 요거 하나 좀 이제 알고 가야 됩니다. 우리 아까 분산식 쓰는 거 있었는데, 분산은, 자, 요렇게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요렇게. 어떻게도 계산이 되냐면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막 위에 거 제곱해서 막 밑에랑 곱하고 막 그런 걸 했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이 사실 얘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위에 거 제곱한 거랑 평균 구하는 거. 그냥 평균은 위에 거랑 밑에 거랑 곱했잖아. 그건 2x고. 위에 거 제곱한 다음에 밑에 거랑 곱하면은 그거는 이 x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거고. 만약에 위에 거 세제곱하고 밑에 거 확률이랑 곱한다. 그거는 얘를 구하는 셈이야, 그러면. 2x 세제곱을 구하는 셈인 거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네. 근데 이제 얘는 사실 나올 일이 없고. 자, 그래서 x제곱의 평균 구하라는 거는 얘를 구하라는 거니까 결국 분산하고 평균이 뭔지 알면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평균하고 분산 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둘이 곱한 게 평균. 분산은 이제 아까 n, p, 그 다음에 q 3분의 2죠. 다 곱해주고 나면은 이제 얘는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럼 이거를 저 식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분산 2는 제곱의 평균에다가 평균의 제곱 빼주는 거니까
여기 계산해보시면 몇이야 이게? 11 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 퇴심 11 11이 되겠고 그 다음에 11이 되고 자 이거 마지막 먼저 봅시다. 마지막 자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그 평균 분산 표제표적도 표는 아니고 구해줘야 되는데 자 2%가 불량품인데 우리는 50개의 전구를 선택해서 그 불량품의 개수를 보는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 불량품의 개수니까 불량품이 나올 확률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금 문제에서 2%라고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몇 개의 전구를 확인한대요 지금? 50개의 전구를 확인하죠. 50개 전구 확인할 때마다 그러면은 그거는 확률이 불량일 확률이 2%인 거지. 그럼 분포가 50, 자 2%는 100분의 2죠. 약분하면 50분의 1입니다. 일단 저 확률 변수 x는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른다. 구하라는 거는 지금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제 일단은 얘는 얘 x의 개수가 제곱이 돼서 앞에 나오고 뒤에 상수항은 무시해 주라고 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서 평균 분산 그런 것만 구해주면 끝나는 건데 사실 분산 바로 구할 수도 있죠. 근데 한번 해봅시다. 평균 NP 네, 분산은 이제 NP Q로 계산을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얘가 이제 평균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이제 같은 것이고 따져보면은 얘랑 거기에 50분의 49를 곱하니까 그냥 50분의 49가 나오겠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00만 곱해주신 게 답이니까 100 곱해서 98을 정답을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